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칭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 우빈아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재난지원금도 벌써 5차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5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중 가장 덩어리가 컸던 코로나 피해 지원이 크게 3종 패키지로 지원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두 번째는 88%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일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고 900만 원이었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대폭 상승됐는데요. 최대는 2천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제한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해서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 구간 결정 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체가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1억 원으로 떨어진 경우, 떨어지고 나서인 기존 2억 원에서 8천만 원 구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떨어지기 전이었던 이번에 개선된 4억 원에서 2억 원 구간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집합금지업종인지 집합금지업종 중에서도 장기간 집합금지업종이 되었는지 단기인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세분화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장단기 구분이 아직 세부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장단기 나눌 때도 좀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자체가 초장기 피해인데 이 중에서도 장단기를 구분한다는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 이외에도 영업 제한 업종, 그리고 경영 위기 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특히 경영 위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감소율을 세분화해서 추가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시는 대상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6천억 원에서 4천억 원 늘어난 1조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을 포함해서 코로나19가 생기고 누적 현금 지원액이 3,15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추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8월 17일부터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8월 달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면 공지가 뜰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이름이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됐는데 결국 재난지원금이고요. 여당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소득 하위 80% 이것은 유지하지만 맞벌이 부부 가구와 1인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4인 가구는 보시는 표에서 연소득 약 1억 532만 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니라 그 위에 줄 있죠. 1억 2,436만 원. 그러니까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좀 더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 활동이 많은 걸 감안해서 연소득 4천만 원 대신 5천만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돼서 전체 가구 수의 대략 88%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지원 제외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공시가격 25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부럽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여러분 은행에 2천만 원 이상 예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자만 2천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은행 VIP 중에서도 이런 분들 잘 없습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이 영상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녀 2명 있다. 그럼 100만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다만 미성년자의 몫은 세대주를 통해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우빈이 건 제가 세대주니까 저한테 들어오고요. 50만원 들어올 거고요. 우빈 엄마는 자기 거 25만원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지원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자, 3종 패키지 마지막 상생 소비 지원금인데요. 신용카드 캐시백입니다. 전분기 월 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 그 초과한 분의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캐시백 받자고 덮어놓고 쓰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세대원이 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걸 한 사람 걸로 몰아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추가적인 소비 없이도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 10%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종 패키지 이외의 기타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민생 지원이 있습니다.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급감한 법인 택시 기사 혹은 전세버스 기사님,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님 등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양식어민, 코로나로 인한 결식 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에 결식 아동에게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식하는 아동이 더 늘어났다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런 지원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방식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8%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가구원이 자기가 각자 쓰는 카드가 있을 텐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상 카드사에서 신청할 때쯤 각 카드사별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혹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실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이쪽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재난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정부 발표로는 빠르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요. 지금 총력을 다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와 지급 방법을 마련하면 8월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완료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더워도 참을만 한데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가뜩이나 마스크까지 쓰면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짜증만 늘어날 뿐인데요. 모두가 힘든 과정 속에서 조금만 힘을 내시고 이번 위기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